한방적중 적중 내역입니다. 10월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아이슬란드 대 룩셈부르크 시작하겠습니다. 홈에서는 패장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보스니아를 잡아내는 등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세대교체의 과도기가 생각보다는 길게 이어지고 있어 전력 자체는 성장세의 룩셈부르크와 비교해도 우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미 룩셈부르크와의 경기에서도 3골을 허용하면서 졌고 베테랑과 신예들을 이어줄 중간 연령층 선수들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룩셈부르크의 수비는 나름대로 좋다. 16실점을 기록한 것에 비추면 수치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하지만 사실 포르투갈에게 15골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팀들을 상대로는 1실점 밖에 기록하지 않는 모습. 유독 룩셈부르크가 포르투갈에게 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다른 팀들을 상대로는 안정성을 꽤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룩셈부르크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일단 포르투갈에게 유독 약할 뿐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에는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잘해오고 있는 분위기. 홈에서 아이슬란드가 나름 강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룩셈부르크의 2위. 탈환 동기부여도 강한 편이고 아이슬란드의 세대교체 과도기도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포르투갈 대 슬로바키아 시작하겠습니다. 조에서 포르투갈을 견제할 만한 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수가 있다면 호날두에게 철저히 맞춰주는 팀의 성향. 호날두가 이제는 수비 상황에서 기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선수들이 활동량을 써야 해서 오히려 팀의 경기력이 답답해지는 양상이 꽤 잦은 모습. 그래도 아직 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고 호날두가 약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골 감각은 여전하다. 함식이 은퇴한 상황에서 슬로바키아의 전력은 그다지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함식이 없는 네이션스리그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준 바 있어 함식을 복귀시키는 강수를 둔 적도 있었다. 로보트카라는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강우를 만났을 때 문제는 있는 편. 결국 열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포르투갈의 승리를 기대하겠다. 포르투갈이 조에서 고꾸라질 일은 전력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슬로바키아도 나름대로 괜찮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만 함식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기력은 별로 좋다고 보기 어려웠고 새롭게 중원에 해기될 선수도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열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형은 아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리텐슈타인 대 보스니아 시작하겠습니다. 전패를 당하면서 이번 예선에서도 예상을 뒤집지는 못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강호를 상대로도 대량 실점은 최대한 당하지 않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특히 보스니아전에서는 자책골이 아니었더라면 무승부를 기록했을 수도 있던 내용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재로서는 하락세의 보스니아가 아주 압도적인 스코어를 기록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꼭 메이저 대회 예선만 가면 울렁증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리텐슈타인에게 발목을 잡힐 뻔하기도 했고 아이슬란드에게는 수적 우위를 잡고도 0-1로 패배, 제코와 피아니치 등 여전히 개인 기량으로 리텐슈타인을 앞설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는 하지만 경기력 전반이 불안하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보스니아가 경기 전반의 주도권을 잡고 몰아칠 가능성이 높을 것. 다만 유독 보스니아가 예선에서 헤매는 경우가 잦고 첫 만남에서의 내용을 생각하면 보스니아가 확실하게 2골 차 이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보스니아의 승리만 노려보는 편이 안전할.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잉글랜드 대 호주 시작하겠습니다. 웬만한 선수들의 이탈은 끄떡이 없다. 일단 리그의 성장과 꾸준한 투자로 잉글랜드의 선수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넓고 깊은 상황이다. 일단 중앙에서의 전력으로 밀어붙이는 운영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태. 수비에서는 호주의 역습과 롱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텐데 EPL은 리그에서 가장 경합 상황에서의 피지컬을 중시하는 리그. 이를 감안하면 롱볼에 의존하는 팀을 제어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
호주는 예디낙 이후로 선수단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때문에 자국 리그의 성장과는 별개로 대표팀의 중량감은 떨어지고 있다는 평. 결국 호주가 롱볼로 골문으로 붙이는 전술은 선수단의 퀄리티에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잉글랜드가 롱볼에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공격진에서도 확실하게 타겟터라고 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다. 맥클라렌의 공백이 꽤 있을 수 있다. 잉글랜드의 승리가 유력할 것이다. 일단 호주의 공세가 워낙 단순한데 이에 맞는 노 점구이 없는 데다가 잉글랜드 선수들과 리그의 특성을 생각하면 이마저도 통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중론. 잉글랜드가 전력 우세를 앞세워서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퀴라소 대 호주 시작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 본토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전력이 많이 상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네이션스리그에서는 경기를 주도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성과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 3명의 주요 공격수들이 모두 이탈하면서 확실한 골잡이가 없는 상태. 슈팅은 그나마 많이 나오지만 비효율적으로 이어지면서 유효 슈팅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모습이다. 퀴라소를 잡아낼 비기는 수비와 역습일 것. 일단 미국이나 멕시코를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인 바 있고 득점력도 두 경기 4골로 기본은 해주고 있는 모습. 퀴라소가 생각보다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역습에 한 방을 당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데 파나마도 이런 양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과 실효성도 높을 것으로 본다. 파나마의 승리를 기대해본다. 일단 퀴라소가 경기를 지배하는 것에 비해서 공격력은 비효율적인 면모가 가득한 것이 현실. 파나마가 수비력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하고 역습 한 방으로 가는 성향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에 퀴라소가 제법 잘 무너지는 모습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